안녕하세요. 나의 병원 건강지킴이 한의사 정준석입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당뇨병, 당이 들어있는 소변을 본다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불렀는데 옛날 농담 삼아 그루터기에다가 당뇨병 환자분이 소변을 보면 개미가 보인다 이런 농담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한당뇨병 학회 보고에 따르면요, 우리가 당뇨 환자는 600만 명 정도, 그리고 당뇨는 아닌데 당뇨 전 단계 고위험군 환자까지 포함하면 1600만 명으로 합쳐서 2000만 명이 넘는다 하거든요. 거기다가 5,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2명 중 1명은 당뇨병이라 할 정도로 이 당뇨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는 병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당뇨병은 크게 제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제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내가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간에 꼭 외부적으로 인슐린을 투여를 해줬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아지는 당뇨 같은 경우는 제2형 당뇨로 보면 되는데, 제2형 당뇨를 옛날에는 부자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못 먹어서라기보다는 좀 너무 과도한 당의 섭취라던가 무분별한 식이 습관 때문에 오는 병이기 때문에 부자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갑작스럽게 내 몸에 당의 스파이크가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쏟아지게 되고, 갑작스러운 인슐린이 쏟아지다 보면 내 몸의 인슐린 민감도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 예전만큼 내 몸의 당의 조절 능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병의 진입 단계에 들어가서부터는 내가 많이 먹지만 내 몸에 당은 많지만 그 당을 활용하는 능력은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당뇨병의 3대 증상을 3다 증상이라 해서 다음, 다식, 다뇨라고 부릅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자꾸 목이 마르고 갈증이 생기다 보니까 물을 마시는 증상이 많고요.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많이 먹지만 내가 그 당이라던가 음식물의 영양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먹어도 배가 고파 자꾸 먹는 걸 찾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이 마시고 많이 먹다 보니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증상을 대표적인 증상으로 호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3다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당뇨 진입이 되면 어느 중증도를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즘 목이 자꾸 말라, 소변이 좀 느는 것 같아, 나 당뇨 아니야?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먹는 거 하나는 꼭 자꾸 체크를 해보셔서 내가 조금 너무 당 위주의 음식을 먹거나 너무 당을 높일 만한 음식들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당뇨 증상은 3다 증상 이외에도요, 초기 증상으로는 자꾸 밥을 먹고 졸린다, 식곤증 있잖아요. 이 식곤증이 너무 갑작스럽게 당의 피크치가 올라가게 되면 몸의 모든 기능이 조금 저하가 되면서 자꾸 잠이 오고 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이 그 당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 이 머리에 몰리는 혈액량이 줄다 보니까 그 머리 쓰는 게 조금 둔해진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증상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액 순환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우리 당뇨 환자들을 생각할 때 가장 무섭게 생각하시는 당뇨병으로 인한 실명 혹은 당뇨발이라고 해서 다리 썩어서 잘라낸다라던가 이런 무서운 질환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질환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혈액 순환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당뇨 증상이 이런 말초 혈액순환 장애를 갖게 되는 공통적인 이유가, 이 설탕물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가 호수에 설탕물을 흘려보낼 때 뭔가 꿀렁꿀렁 제대로 쑥쑥 지나가지 못하고 자꾸 흘러가는데 방해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 같은 모세혈관, 작은 혈관이라던가 발끝에 말초에 있는 혈관들이 제대로 혈관들의 기능을 못함으로 인해서 혈액이 자꾸 고이거나 혹은 혈액순환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영양분도 공급을 못하고 노폐물이 쌓이거나 혹은 상처를 받아도 회복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의 거의 마지막 증상은 신장에 타격을 받게 되는데, 신장은 그 콩팥이 다 작은 혈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당뇨 환자분들이 그런 혈액순환 장애를 받게 될 때 이 신장의 마지막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당뇨병은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일단은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인슐린이라던가 외부적인 약물을 꼭 투여를 해야 되는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뭐니 해도 당뇨는 그 전 단계에서 관리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너무 뻔하지만은 먹는 거, 우리 식이 조절을 꼭 하셔야 되고요. 내가 너무 과도한 당을 섭취를 하거나 요즘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이 당을 함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 몸에 자꾸 당분을 쌓게 되는, 쉽게 말씀드려서 자꾸 설탕을 쌓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식이 조절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도 너무나 뻔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체 활동을 통해서 그런 당을 자꾸 몸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해소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포도당을 자꾸 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몸을 열을 내면서 땀을 내고 활동을 하게 되면 내 몸은 다른 영양소보다 그 당을 제일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과도한 당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써버리고 걔네들이 몸에 안 남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만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할 때 이런 부분 얘기를 했지만 당뇨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당뇨 진단을 받아서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혹은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한의학 치료도 같이 병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론 당뇨약은 당뇨약대로 복용하시겠지만 한의학에 있는 청혈 기능이라 그래서 피를 맑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처방들을 개개인의 증상에 맞게 잘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의외로 내 몸에 있는 혈액순환율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혈액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노폐물이라던가 여러 가지 당이라던가 기름 성분들을 자꾸 제거를 해줌으로 인해서 순환율을 좋게 만들어주면 당뇨의 증상들을 훨씬 더 좋게 개선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당뇨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당뇨는 지금 최신에 생긴 병은 절대 아닙니다. 현대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우리가 성군으로 생각하는 세종대왕도 워낙 기름진 거 좋아하시고 단 음식 많이 먹은 다음에 연구만 하시면서 신체 활동이 없다 보니 마지막에 당뇨로 고생을 좀 많이 하시다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당뇨는 무엇보다 생활 습관 개선에 제일 우선으로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내가 뭔가 이 얘기를 듣고 찔리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잊고 넘어가지 마시고 당장부터 한 발자국 더 움직여 주시고, 혹은 더 불안하신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